이번 시간에 도형의 이동 두 번째 파트인 대칭 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원점 X축, Y축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문제 적용해 보는 것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학습에서도 우리가 봤었죠. 크게 점 대칭과 선 대칭이 되는데 이 대칭의 개념은 방향은 반대, 떨어진 거리는 뭐하다? 같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우리가 점에 대한 대칭은 배우셨어요. 근데 도형에 대한 대칭에 대한 식 변형은 배우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대칭 이동의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평행 이동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걸 배우시고요. 그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알파벳 H는 X축, Y축을 대칭축을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 이 또 원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 대칭 도형이 또 하네요. 자, 그럴 때 A가 뭐다? 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 있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은 반대 떨어진 거리는 같아야겠죠. 그래서 A가 0이면 대칭점은 바로 이쪽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반대. 그리고 떨어진 거리가 3이고 여기는 얼마다? 3이 되는 부분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우셨는데 이때는 뭐가 된다? 그죠? X좌표는 그대로가 되는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정한 거리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더해지는 부분이고요.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Y축 대칭 보겠습니다. Y축 대칭은 이렇게 접으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방향은 Y축 기준에서 반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거리는 같아요. 그래서 한 칸 떨어졌으니까 한 칸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우리가 바로 Y축 대칭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는 얼마다?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래서 Y축 대칭을 하면 무슨 부호가 반대가 되냐면 X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점 대칭은 그러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방향이 딱 반대가 되면서 요 거리가 어떻다? 서로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점은 원점 대칭이 되고요. 자, 우리가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우셨냐면 바로 원점 대칭을 하면 X축 대칭을 하고 Y축 대칭을 하든지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하면 된다라고 배우셨는데, 자,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중점의 좌표를 배우셨죠. 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점 대칭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같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바로 여기 있는 무슨 점이 된다? 원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두냐면 A, B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1,3하고 그러면 중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중점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X 좌표끼리 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Y좌표끼리 더해볼게요. 자, 그러면 B 더하기 얼마다? 3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 점이 바로 무슨 점이다? 원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점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풀면 A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B 플러스 3이 0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호가 둘 다 어떻게 된다? 반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X좌표의 부호도 바뀌고 Y좌표의 부호도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든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든 같은 의미다 라고 그렇게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뭐를 안 배웠기 때문에? 중점을 좌표로 옮기는 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은 뭐가 되냐면 X 좌표도 부호가 반대가 되고요. Y 좌표의 부호도 뭐다? 반대가 되는 것이 원점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한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은 선 대칭이라고 부르고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점 대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무슨 이동이라고 한다?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미술에서도 쓰였었어요. 자, 선 대칭의 제일 대표적인 게 데칼코마니였습니다.
자, 그러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p x, y가 있을 때, 그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떻게 되겠어요? x축 중심으로 해서 반대로 가야 되죠. 자, 그럼 이때는 x좌표는 그대로인데, 뭐의 부호가 반대다?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다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x, y는요, 바로 x축에 대칭한 점의 좌표는 바로 y좌표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y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자, y축 대칭하면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 떨어진,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x, y는 y축 대칭하면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뭐다? y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원점은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지만 부호를 어떻게 한다? 둘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칭이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은 점 대칭이고요. x축,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다? 선 대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스스로 하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2가 있네요. 자, 요 점이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물었어요. 자, x축 대칭할까요? 자,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그렇죠? y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는 그대로가 되고 y좌표가 부호가 반대니까 4,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면 자, 4, 여기죠. 4, -2. 그럼 요거를 대칭 이동을 하면 바로 4,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y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요겁니다, 요거. 자,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y축 대칭하면 무슨 부호만 반대가 된다?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고 y좌표 부호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그죠? x좌표 부호는 우리가 반대, 그리고 y좌표의 부호는 어떻다? 그대로 오는 것이 바로 y축 대칭이 됩니다. 자, 원점 대칭 살펴볼까요? 자, 원점 대칭 여기 있는 초록색 우리가 선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뭐다? 같다. 근데 방향은 뭐다? 반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x좌표도 부호 반대, y좌표도 부호를 반대를 해주시면 바로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문제 1번.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축 대칭 해볼까요? 자,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예요? 그죠?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x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그죠?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서 마이너스 6,1이 되겠고요. 자, 그럼 볼까요? x축 대칭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y축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축 대칭하면 뭐가 되죠? y축 대칭하면 자, x부호는 반대, y좌표의 부호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x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를 해주면 플러스 6이 되겠고요. y좌표는 뭐다?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되냐면 부호가 둘 다 바뀌어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은 6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은 뭐가 된다? 1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냥 뭐다? 우리가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다라고 배우신 거고요. 고등학교니까 무슨 좌표? 중점 좌표고 하는 거 배우셨죠. 자, 그 이후로 부호가 뭐가 된다? 둘 다 반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점의 대칭이동을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도용도 할 거거든요. 여기 점의 대칭이동에 대한 성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배웠었던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기본 성질을 잘 기억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등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 점을요, 자, 우리가 축이 아니라 특정한 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동을 시킬 건데요. 자, 무슨 직선이다? y는 x라는 직선입니다. 그럼 돌발 질문, 이 3단원의 집합함수에서 배우셨어요. 자, 이거 무슨 함수다? 항등함수입니다. 자, x가 y로 그대로 대응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3단원에서 집합함수에서 배우셨던 역함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P가 x, y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y는 뭐다? x라는 직선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봤는데, 자, 우리가 대칭 이동에서는 저 준비학습에서부터 굉장히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는 자, 뭐에 대한 거다? 방향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거리에 대한 거였는데, 자,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선대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어요. 자,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은데 이 거리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뭐다 수선에 발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두고요. 그 좌표를 X-, Y-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향은 반대고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은데 여기가 뭐가 된다? 수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M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바로 여기는 M이 여기 있는 P와 P'에 무슨 점이 된다? 중점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중점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그죠? 우리가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수선에 발을 내려야 됩니다. 90도가 되죠? 근데 이때는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바로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중점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M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 중점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두 점의 X좌표로 더해서 2로 나눠주시고 요 두 점의 Y좌표로 더해서 2로 나눠주신 것이 바로 중점 좌표가 되는데 요것이 어디 위에 있다? 그쵸? Y는 X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이 직선 위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좌표에 대입하면 Y좌표가 반드시 뭐다? 성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하고요. 2분의 Y 플러스 Y 다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식이 뭐가 되냐면, 자, 이 똑같으니까 X 더하기 X 다시 하고요. Y 더하기 Y 다시가 뭐다? 같다라고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대로 두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구좌표, 신좌표 모아볼까요? 자, 그러면 구좌표끼리 모아보면은, 신좌표끼리 모아보면은, y-가 2항이 되면, x-y-가 되고요. 자, 구좌표끼리 모으면 뭐가 되냐면, x가 이쪽 우변으로 2항되기 때문에, y-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수직 조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P가 이렇게 있었어요. x1, x, y라고 줘 있었고요. y는 x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P'가 뭐가 되냐면 x-, y-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수직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직 조건을 이용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요 점의 기울기. 자, 점이 아니고 바로 P'의 기울기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증가량분의 무슨 증가량? y 증가량. 자, 그래서 바로 P'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x 좌표끼리 빼요. 자, 그 다음 y 좌표끼리 뭐다? 빼는데 그 기울기가 얼마다? 바로 요 직선하고 보다 수직이기 때문에 요 직선의 y는 x의 기울기가 얼마죠? y는 x의 기울기 바로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 조건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기울기끼리 곱해서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변에다가 x-x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y-y는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앞에서 식에서 구좌표끼리 신좌표끼리 모았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x를 이항하면 x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 x가 이항이 되면 x 더하기 뭐다? y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몇 번씩이 된다? 2번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살짝 우리가 보시면 앞에서 자, 무슨 조건이 있었죠? 예, 바로 우리가 중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점 조건에서 구한 식이 뭐였냐면 바로 x-y-는 y-x라고 하는 식이 우리가 바로 첫 번째 식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식으로 구한 게 뭐냐면 바로 x- 플러스 y-는 뭐다? x 더하기 y라는 식을 구한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조건? 수직 조건. 이거는 무슨 조건? 중점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거 연립할 겁니다. 자, 연립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자, 더 할까요? 자,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y-가 없어져요. 마이너스 y-하고 y-. 그럼 x-가 두 개니까 2x-가 되고요. 요것도 더하면은 x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2y가 나와요.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y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식을요. 자, 그냥 빼볼게요. 자, 빼면 어떻게 되냐면 x-가 없어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이 식을 빼면 뭐가 되냐면 y가 없어집니다. 대신 우변에 뭐가 남냐면 2x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립하시면 y-는 뭐가 된다?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립에서 풀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P의 정체가 뭐가 된다? 그죠? y, x가 돼요. 이거 외우기 쉽네? 자, 어떻게 되죠? xy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결론만 좀 외워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x와 y가 바뀌었네? 그래서 우리가 3단원의 집합함수에서 배웠던 무슨 함수? 역함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는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그냥 암기를 했었죠, 결과를. 이것도 우리가 결과를 외우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2,-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대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뭐라고요? 자, 바꾼다. 자, 뭐를 바꾼다? x좌표와 y좌표를 그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2,-3을 우리가 대칭 이동하시면 -3,2 어디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1,-4래요. 자, 요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우리가 점의 좌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문제 2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5,3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그냥 3,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1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과를 뭐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4종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3종 세트만 우리가 배웠었죠. 자, 뭐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자, 그리고 추가 하나, 뭐다? y는 x에 대한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일반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는 것을 나중에 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는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다? 중점 조건, 하나는 뭐다? 수직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점의 대칭 이동에 대한 성질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도형에서는 어떻게 대칭 이동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의 대칭 이동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도형의 대칭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행 이동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점하고 도형은 좀 달랐죠. 점은 하나하나 그냥 그 점만 이렇게 옮기면 되지만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자, 뭐를 통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그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의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낸 도형을, 자, 돌발 질문. 자, 이거 뭐였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자, 그것을 우리가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하냐면 x축에 대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도형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x축 대칭하면 말 그대로 접었다 펴니까 이런 그림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요. x, y. 그러면 앞에서도 배웠지만 점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px, y가 나오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자, p-는 x, 뭐가 되겠어요? 뭐의 좌표만 바뀐다? y 좌표의 부호만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도 봤지만 얘를 옮기기 전 무슨 좌표? 구좌표. 얘를 옮긴 후 뭐다? 신좌표죠. 그래서 힌트가 구좌표로 주어지기 때문에 구좌표를 뭐로 바꿔야 된다? 신좌표로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얘가 x-가 되고요. 얘가 y-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는 x-가 되고요. 우리가 -y가 뭐가 된다? y-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구좌표를 신좌표로 바꿔볼까요? 근데 x는 바꿀 필요가 없네. 그냥 x 자체가 x-예요. 그런데 y는 뭐가 되냐면 구좌표 y는 신좌표로 나타나면 뭐가 된다? 네, -y-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원래 우리가 점을 대칭 이동할 때는 x부호는 그대로인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면 식을 변형했는데도 x는 그대로네. y가 뭐가 된다?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 좀 쉬운 이유가 있어요.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데 대칭 이동은 그냥 부호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느냐? 뭐만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바로 무슨 좌표만?
y좌표만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x축 대칭을 시킨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은 점이나 도형이나 부호는 같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동은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점이나 도형이나 뭐하다 같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y축하고 원점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y축에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다, 그리고 x의 부호만 반대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두 개가 전부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y하고 x가 서로 바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우셨습니다. 바로 역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y는 x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대칭을 시켜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칭이동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평행이동보다 좀 나은 이유는요, 점이나 도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y축 대칭이면 x축 대칭이면 y 좌표의 부호가 반대고요. y축 대칭이면요 우리가 x 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자, 원점 대칭이면요 두 좌표의 부호가 모두 다 반대가 되고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xy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그다음 어떤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y축에 대칭이동하면 자, 뭐다? 그죠? 원점 대칭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론이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둘 다 생각하려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하나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도형의 대칭이동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점의 이동하고 똑같아요. 자, 뭐라고요? 자, x축 대칭입니다. 뭐의 부호만 반대다? y좌표의 부호가 반대고요. y축 대칭입니다. 무슨 부호? x좌표의 부호만 반대입니다. 자, 원점 대칭입니다. 자, 우리가 둘 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고요. 직선 y는 x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웠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y하고 x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 변형을 통해서 대칭이동, 도형의 방정식의 대칭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는 자, 이런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x 더하기 3y 더하기 6은 0이라고 딱 검은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처음에 뭐에 대한 대칭을 하라고요? x축 대칭을 하라고 하네요. 자,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만 반대겠어요? 그죠? y 부호를 반대로 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x 더하기 3에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부분이냐면 3y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이건 y축 대칭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의 부호가 반대다? x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y 더하기 6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보통 x 계수를 양수로 보통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곱하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6이라는 요 파란색 직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 원점 대칭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요거죠. 똑같은 우리가 직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원점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3y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 x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로 곱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록색 우리가 직선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직선이 기본적으로 다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자, x 대신에 y 대신에 뭐를? x를 대입을 하세요. 자, y가 되고요. 여기는 3x가 되고 더하기 6은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3x가 들어가고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기 때문에 x를 앞에 적어줘요. 그래서 3x 더하기 y 더하기 6은 0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은 우리가 일이동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식 변형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을 x축, y축, 원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직선, 얘는 뭐다?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일단은 x축 대칭 한번 해볼까요? 그럼 x축 대칭하면 뭐의 보호만 반대다? 근데 y 보호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y 보호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 자 여기 보호 반대죠. 그러면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바로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y축 대칭 한번 살펴볼까요? 자, y축 대칭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뭐만 반대다? 그렇죠. x 좌표와 보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주자?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x 계수는 보통 양수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x 더하기 3y 더하기 4는 뭐다? 0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점 대칭 한번 볼까요? 자,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이면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는 뭐다? 플러스 3y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x 계수는 뭐로? 양수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그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시켜볼까요? 자, 그럼 x 자리에다 뭘 넣는다? y. 그 다음에 y 자리에다 뭘 넣는다? x 넣는 거 맞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4는 0으로 해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면 바로 x 계수는 뭐로? 양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더하기 4는 뭐다? 0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4개의 대칭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처음에 x축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x축 대칭하면은 우리가 자, 뭐의 보호가 반대다? 그죠? y 보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요거는 또 고쳐줘야 돼요. 자, 뭘 고쳐주셔야 되냐면 우리 원의 방정식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런 꼴 있잖아요. 이걸 살짝 고쳐주시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묶어내요.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무슨 축 대칭 할까요? 자, y축 대칭 한번 시켜볼까요? y축 대칭을 하면 뭐의 보호가 반대입니까? 그죠? 우리가 x 보호가 반대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x와 y 앞에 계수는 얼마로? 자, 1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로. 자,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뭐에 대한 대칭? 자, 원점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고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도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x, y 개수 전부 다 얼마로? 1로 만들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더하기 2고요.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가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바로 원점 대칭입니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칭? 그죠? 우리가 y는 x에 대한 대칭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구하시면 x, y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면 y-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원의 표준형도 자, 뭐를 앞에 적는다? 그죠? 우리가 x를 이렇게 앞에 적어주시고요. 자, y를 이렇게 뒤에 적어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바로 중심을 대칭 이동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요 기본 수학에서는 바로 기본적인 식 변형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이제 기억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여기는 변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칭 이동은 사실은 중심을 대칭 이동하는 것보다는 이 식을 변형하기 좀 더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에서 대칭 이동 설명도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대칭에서는 크게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방향은 뭐다? 반대, 떨어진 거리는 뭐다? 같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대칭 이동은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x축 대칭은 뭐의 부호? y좌표의 부호가 반대, y축 대칭은
X좌표의 부호가 반대,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반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처음 배운 거였습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은요 XY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의 대칭이동이나 도형의 대칭이동은 바뀌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문제 한번 적용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